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락봉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카메라 업체들의 올 한 해는 어떻게 될지, 어떤 새 제품이 나오고, 운명은 어떻게 갈릴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제목 보고 오신 대로, 이제 캐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업계에서 디지털로 넘어온 이후로, 1위의 자리를 거의 내놓고 있지를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러리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니라든지 이런 후발주자들의 이제 추격이 아주 거센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100% 뇌피셜로만 만들어진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를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올 한 해 이 캐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2021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작년이었죠. 2020년 캐논은 뭘 했나 굵직한 사건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초에 EOS 1DX 마크 3를 발표했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프레스바디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시다시피 도쿄 올림픽을 겨냥해서 출격한 플래그십 바디다. 프레스 바디다. 이거를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F7200 f2.8IS 그 줌 렌즈, 그러니까는 그 캐논에서 나온 백통이라고 하죠. 이제 뭐 백통 종류가 많아요. 뭐 엄마 백통, 아빠 백통, 뭐 형아 백통. 쭈빼기. 새엄마, 새아빠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백통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R백통이라고 하는 RF 마운트의, 백통, 70에 200mm 망원 줌 렌즈를, 발표를 했어요. 이 렌즈가 세간에 많이 주목을 받은 게, 이 렌즈가 굉장히 짧아 보였거든요. 굉장히 짧아 보였어요. 보통적인, 70, 200 그 줌 렌즈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 렌즈는, 거기에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길이가 절반밖에 안 된다. 이래서 우와 하고 봤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코가 200mm를 하면 쭉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의외로 나름 실망감을 안겨줬지만은 적어도 가방 안에 집어넣을 때는 작은 부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취향을 말씀드리자면은 크더라도 이게 이너 포커스, 이너 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줌링이나 포커스링을 왔다 갔다 할 때 렌즈가 앞뒤 맨 끝과 맨 앞이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렌즈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줄였으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도록 하죠. 네, 그 다음에 EOS 850D, 그러니까 DSLR 카메라죠. 이 850D 같은 경우에 니콘 850이면은 이게 초고화소 바디인데 이 850D 같은 경우에는 크롭 바디에 저렴한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2020년에 가장 큰 카메라계에서 가장 큰 빅 이슈를 낳았던 EOS R5, R6가 있죠. 특히 R5 같은 경우에는 출시 전부터 이 8K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현 가능하냐, 뭐 아니다, 뭐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추측이 다 돌았지만은 결국에 이제 까놓고 보니까는 발열 문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실용적인 기능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8K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거의 없죠. 지금 제가 쓰는 것도 이제 4K 모니터가 맥시멈인데 이 8K를 촬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잘 됐는지 이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K 마케팅을 통한 이 EOS R5, R6의 등장은 2020년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큰 카메라의 이슈라고 할 만큼 엄청난 임팩트를 남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가장 처음에 이제 등장했던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이 발열 문제 때문에 이 8K 녹화 시간에 제한이 있고 한번 발열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 8K 쓸 만한 기능인가, 혹은 이 R6에 붙어 있는 4K만 해도 발열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나름 펌웨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또 막상 까놓고 보니까 8K로 찍는 사람이 없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제 소재라든지 품질에 관한 이 이슈가 캐논에 좀 있었어요. 특히 이 센서 차광막에 이제 타는 이제 그 센서 차광막 버닝 이슈가 있었죠. 이 옆에 이 사진을 보시는 대로 센서 옆에 보면은 살짝 이렇게 차광막이 있는데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지 이게 녹아내리는 현상이 많은 카메라에서 일어났다고 우리나라 국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해외 커뮤니티도 좀 찾아보니까는 이 이슈가 아예 묻힌 건 아니고 거기서도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캐논이 지금까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약간 실망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5라든지 R6 이 카메라들의 이제 조립 단차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런 단차가 발생을 했어요. 또 해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이 마운트에 렌즈를 마운트할 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센터 라인이 맞지 않고 살짝 삐뚤어지게 마운트되는 이런 카메라 업계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조립 품질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었다. 2021년 캐논은 어떤 카메라를 만들 건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R1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프레스급 바디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로 그립이 내장된 형태, 그러니까는 뭐 1DX 같은 이런 스타일의 프레스급 바디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고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번 네이밍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비싼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당연히 풀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2100만 화소 6K 비디오를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당연히 20프레임을 끊는 그런 성능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캐논에게 기대했던 이런 스마트 카메라로의 전환 이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희망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R7이 나온다. 이 R 시리즈가 이제 5, 6, 7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 버전도 나온다.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R7은 이제 R 시리즈 중에서 이제 크롭 바디로 나오는 저렴한 그 가격에 크롭 바디로 나올 것 같다. RF 마운트를 조금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한 그런 수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EOS 7D라든지 6D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6D가 있었나? 아무튼 7D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롭 바디에서 꽤나 유명을 했기 때문에 이 R7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그 C타입의 이제 크롭 바디고 이제 고해상도로 나온다는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3200만 화소의 이제 4K 비디오를 10비트로 지원하는 그런 스펙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축 이제 손떨방이 이제 달린 센서를 사용을 한다. 대략 이런 루머가 있는데 이런 그 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크롭 바디 R7이 나온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르죠. 이제 초고해상도. 이 초고해상도가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취향이니까 이렇게 제가 고화소를 좋아하는 거다. 물론 이 화소가 사진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결코 작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당연히 풀프레임이고 네이밍은 이제 R5S로 나올지 아니면 뭐 R3로 나올지 이거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칭 이제 R5S라고 치고 이게 9천만 화소의 그 센서를 탑재할 거다. 그리고 캐논에서 밀고 있는 물론 아무도 쓰지는 않는 것 같지만 아무튼 픽셀 시프트를 사용을 하면은 3억 화소가의 화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고화소 바디가 될 거다. 물론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죠. 이 픽셀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R5S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정말 9천만 화소대로 나온다면은 소니의 고화소 바디인 알파7 R 버전이 있죠. 그 R 버전과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 역시 이게 그냥 뭐 6,100만 화소에서 그 다음에 8,000, 9,000 이래 가면은 다음에 경쟁하기 힘들다. 1억을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EOS R5S 역시 1억 화소 이상의 센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카의 거의 대명사격인 이제 OD, 그 중에서 이제 OD 마크 4가 만들어진 지 한참 됐죠. 그래서 이 OD 마크 5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물론 DSLR이죠. 그래서 이 DSLR을 수명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은 이 OD 마크 5가 나온다 이러면은 아마 EF 마운트는 캐논에서도 이제 접고 R 마운트로 올인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OD 마크 5가 나왔다 이러면은 이 EF 마운트의 수명을 니콘과 마찬가지로 2-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OD 마크 4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지금쯤 이제 리뉴얼 버전이 나올 때는 됐는데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문에 의하면은 4,500만급 화소를 탑재를 할 것이다.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신센서를 제작을 해가지고 뭐 6천만이네, 뭐 아까 말했던 그 R5S 같은 이런 것처럼 뭐 9천만 화소짜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지켜봐야지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F 마운트가 완전히 끝난 거냐, 아니면은 아직 그 수명이 남은 거냐, 이거는 OD 마크 5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논이 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중에 이제 오스모와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아무튼 이런 오스모스러운 이런 카메라도 만들고 있다. 물론 사진 카메라는 아니겠죠. 사진 카메라 이렇게 만들면은 조금 사용하기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이 짐벌 기능은 없이 그냥 단순한 이 짝대기에 그 센스와 렌즈를 붙여가지고 녹화나 이런 거는 이 손잡이 배터리 여기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뒤에 이렇게 LCD 스크린도 제법 큼지막하게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셀피를 많이 촬영하는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버 같은 경우 이런 카메라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지금도 이 유튜브용으로 나온 카메라들을 보면은 전용 이 액세서리로 손잡이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끼워 팔고 있죠. 그래서 캐논은 그럴 거면은 아예 손잡이가 자체가 바디고 위에 이 머리가, 이 대가리가 달린 이런 카메라를 디자인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R 마운트로 나올지 M 마운트로 나올지 뭐 옛날 EF 마운트로 나올지 그거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요 그림이나 요 플레인지 백을 보면은 미러리스 카메라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R 아니면 M 마운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 마운트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혹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R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 굉장히 작은 센서를 위한 그 작은 렌즈인 마운트가 있어요, 캐논에. 아무튼 이런 R 카메라들이 요즘 뭐 소재라든지 품질 이슈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캐논의 R 마운트 카메라를 써보니까는 확실히 이 캐논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미러리스 시장으로 들어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는 사용자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그러니까는 이 손가락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멀티 펑션 링이죠. 정확하게 캐논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앞에 링을, 렌즈 앞에 링을 한 개 더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조리개니 뭐 ISO니 뭐 각자 원하는 어떤 세팅 값을 넣어가지고 조작할 수 있게 한 점. 다른 데는 뭐 이런 링이 뭐 그 원가가 많이 드니까 뭐 이런 거 하나, 조작기 하나라도 더 빼려고 노력하는데 캐논 같은 경우 이렇게 과감하게 하나 더 넣었다. 이 점이 역시 그 1등을 달리는 이 캐논의 저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늦었지만은 이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욕할 사람 없으니까는 다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캐논 CEO의 인터뷰 내용을 보자면은, 이 보안 카메라와 의료 장비에 올인하겠다, 주력을 삼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물론 다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이제 4개 부서로 개편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리고, 이런 이 CEO의 멘탈리티나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봤을 때, 절대로 스마트 카메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 굳은 의지의 일본입니다. 의지. 죽어도 안 한다. 그런 느낌을 이제 사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고, 아마 신생 어떤 카메라 기업이 나와가지고 제가 원하는 이런 스마트 카메라 업계로 진출할 것 같으니까 그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캐논 역시 이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식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니콘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지만은 최근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 R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팔렸는지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거는 이제 5년짜리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 업계의 전반적인 매년 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이 카메라 업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캐논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살펴봤는데 요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을 마구 올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